집값 14% 하락, IMF 경고, 4억 빚내 10억 집산 영끌 쪽 비명. 자, 어쨌든 지금 14% 하락이란 말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나 14%만 찍어가지고 일단 검색해봤네. 자, 14% 하락이라는 이야기가 뭐냐. FED가 기준금리 인상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택시장은 올 초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기준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7.1%가 감소했다. 야, 미국 거래량 감소해가기 시작하는구나. 미국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 페니메이가 지난달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택을 사기 좋은 시기라고 답한 비율이 역대 최저인 25%로 집계됐다. IMF는 지난해 10월 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집값 하방 위험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현실화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야. 항상 기사를 볼 때는 뭐뭐할 경우면은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걸 갖다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선진국에서는 14%, 신흥국에서는 22%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만큼은 가격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결코 국제적 가격 동조화 현상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 국가들마다 주택을 바라보는 스탠스 시각이 다 너무 천차만별이야. 주택 통계를 갖다 만들어내는 방법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독특한 특수성이 또 별도로 존재해. 우리나라의 주택은요, 주택 퀄리티는 가격 대비해서 퀄리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더 높은 나라가 존재하질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14%, 22%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구속력이 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해요. 이 원인은 뭐냐면 IMF 때 좀 금융 부실 사태가 발생되면서 우리나라 금융권을 보호하고자 채무자의 채무를 갖다가 상환하도록 하는 압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빚을 한번 지게 되면은 이 빚은 담보 물건을 갖다가 다 금융권에 줬다 하더라도 나한테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남지 않다 하더라도 이 대출은 평생을 이 사람을 갖다 끌고 다닙니다. 담보 물건 다 상환했잖아요. 근데 아니 은행 금융권에서는 아니 너 뭔 소리야? 담보 팔고 나서 경매 붙였는데 아직 너희 채무는 2억 정도 남았어. 2억 더 갚아. 담보도 없어. 이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이 이자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 되고 나면 평생 어떤 금융권에도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 완전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훨씬 더 적다. 디폴트를 갖다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담보 물건들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경매에 붙여버린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 하락률이 심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또 이거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팔아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금융권에서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이걸 갖다 상황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격이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좀 다른 부분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그래도 중앙일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오려는 노력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집값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가브리엘 초도르 라이히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주택 가격이 거품처럼 보이는 것은 근본적인 경제 전환의 산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이 거품처럼 보이는 것은 근본적인 경제 전환의 산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 금태환제에서 신용화폐 시대로 넘어왔고 그런데 이 신용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리먼 사태 이후에 돈을 갖다 막 쏟아부었어. 그 결과 화폐가 또 시중에 넘쳐나면서 그나마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화폐를 막 뽑아내준 덕분에 신흥국들이 그만큼 성장할 기회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코로나 이전에 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좀 야, 우리 출구 전략 좀 시행 좀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또 어떻게 화폐를 막 무식하게 찍어냈어. 이건 기축통화로서 할 수 있는 행위였는데 문재인이가 똑같은 짓을 해버렸네. 자, 어쨌든 영국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과거와 달리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어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국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은 과거와 달리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어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도 오히려 대출 죽여버렸어. 대출을 갖다가 과거에 60% 나오던 거 40%로 줄여버리고 15억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줘버리고 오히려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리스크를 줄여줬어.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LTV 축소 뭐 그런 기사 나올 때 제가 오히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4, 5년 전 이야기인데 4, 5년 전에 미쳤다. 이러면 어떻게 금매가 나오냐. 오히려 좀 영끌한 사람들이 좀 많이 탄생을 해야 목숨 걸고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렇게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주택 가격이 하락이 쉽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히려 영끌에서 주택 사기 어려운 환경이야. 자, 어쨌든 금리 인상 영향 크지 않다는 주장도 와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에서 담보대출 상환액은 가처분 소득의 3.7%를 차지해 사상 최저 수준이며 영국에서는 신규 모기지 시청자는 대부분 5년 고정금리로 영란 은행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장한 IMF의 14% 선진국에서 14% 신흥국에서 22%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 지금 다른 전문기관들에서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가능성 극히 희박해 라는 의견까지 중앙일보에서 같이 실어줬는데 제목은 왜 이렇게 뽑아냈느냐 아유 너무 자극적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